중동의 심장부 리야드 상황실에서 비상대책 소집이 발령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에 1,300조를 꺼낸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중동 국민들의 밥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사우디가 독점하던 석유 산업의 투자금을 전부 한국에 쏟아붓겠다는 발표는 기득권층을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땅만 파면 콸콸 쏟아지던 석유 하나로 전 세계에 목줄을 쥐던 사우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며 유가 하락과 전기차 사업 루시드의 몰락으로 기름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때 생존 공포를 느낀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은 갑자기 미래 산업에 올인하게 되는데요. 구글, 테슬라, 삼성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왕세자의 마음을 훔친 바로 한국 자동차 기업 현대. 아니 현대자동차의 1,300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 통합 사업을 사우디의 운명을 통째로 맡겨버리다니요. 전 세계는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더 충격적인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의 기술을 전부 전수해줘도 한국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계약이 있었는데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 건설장에서 땀 흘리던 한국이 어떻게 중동의 미래까지 꽉 쥘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긴급합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을 울린 그 한 통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리야드 본부 상황실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회의를 시작하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속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약 1,300조 원 규모의 미래 도시 및 모빌리티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큰 규모의 자동차 수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대규모 계약은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약서 세부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공급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시스템 설계권, 에너지 인프라 통합, 자율주행 네트워크 구축, 심지어 스마트시티 운영 플랫폼까지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가 UAE의 미래 도시 핏줄을 설계하게 된 것이었죠. 이게 정말입니까? 석유 담당 고위 임원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제가 20년 넘게 함께 일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300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계약에는 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 완전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 AI 기반 교통 관제 시스템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두뇌를 만드는 계약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자본으로 세계를 움직여왔던 우리가 이제는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UAE가 왜 현대차를 선택한 겁니까? 독일 기업들도 있고 미국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플랫폼을 상용화했고 수소 트럭을 실제로 도로에 올렸으며 싱가포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진화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소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내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도시의 핏줄을 설계하는 능력을 가졌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석유라는 핏줄로 세계 경제를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핏줄은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UAE가 한국 기업에게 맡긴 것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가장 침묵을 지키던 한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넘시티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은 회의실의 모든 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넘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5천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이었죠. 그런데 UAE가 먼저 현대차와 손잡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기술 생태계의 표준을 UAE가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을 먼저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건 제조업의 철칙입니다. 만약 UAE의 시스템이 표준이 된다면 누군가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할 중동의 미래 질서가 이웃 국가에 의해 재편될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 인식 속에서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체급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자동차를 잘 만들고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제조 강국 정도였죠. 하지만 UAE 이번 선택은 그런 단순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도시를 설계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종합 설계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석유로 쌓아올린 이 도시들이 앞으로는 기술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현실이 제게는 충격이자 동시에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성한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UAE의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중동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신호탄이다. 우리는 대응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지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요. 석유가 권력이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권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UAE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움직였습니다. 산업부와 에너지부, 그리고 왕실 경제 고문단이 하나로 합쳐진 긴급 태스크포스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넘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죠. 회의실에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리스트가 펼쳐졌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명가들, 미국의 테크 기업들,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들까지 선택지는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찾는 것이 단순한 자동차 공급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태스크포스 책임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량 납품만 하는 기업은 이미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통,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파트너였으니까요. 그때 한 참석자가 과거 투자 사례를 꺼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테슬라를 넘어설 프리미엄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비전에 투자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생산 차질, 누적되는 적자, 계속 밀리는 출시 일정, 투자금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약속했던 생산량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었지만 제조업의 본질인 안정적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루시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봤습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담당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동안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핵심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돈으로 공장은 지을 수 있지만 공장을 돌리는 시스템은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업의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생산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능력,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루시드는 비전은 화려했지만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 기업들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모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가들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제조에는 강했지만 도시 통합 플랫폼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 AI 기반 교통 관제, 에너지 시스템 통합, 이런 영역에서는 레퍼런스가 약했습니다. 미국 기업은요? 미국의 테크 기업들도 분석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조 경험이 부족했고, 특히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상용화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생산 규모도 컸고 성장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기술 신뢰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완벽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다시 검토해봤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초기 후보군에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기업들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고 프리미엄 이미지도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UAE의 선택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차 재평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담당 팀이 발표를 시작했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 규모의 기업이었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했고 여러 모델을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수소 트럭은 이미 유럽과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범 운행 수준이 아니라 실제 물류 업체들이 사용하는 상용 차량이었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직접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보십시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공장이었습니다. 대신 자율주행 로봇들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 공장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의 미래를 실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슬라이드에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통합 역량을 보십시오. 제조, 에너지, AI, 로봇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현대차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설계자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전략은 수소에 있었습니다.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새로운 에너지 수출 품목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것과 수소를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소를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할 기술이 없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수소 발전 시스템, 이런 활용 기술이 필요했고 현대차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상용화한 몇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만약 현대차와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수소 전략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막힐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있어야만 우리 전략이 작동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갑이 아니라는 것을요. 석유 시대에 우리는 확실한 갑이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자원을 필요로 했고 우리는 가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시대에서는 달랐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한 고위 인사가 말했습니다. 독일을 검토했고 미국을 분석했으며 중국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에 뭔가 하나씩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수소 전략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수 파트너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 어딘가에 있을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건설 노동자를 받아들였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기술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산업 및 에너지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략 탐색이었고 조용히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방문이 중동의 권력 지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답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최소 인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산업부 핵심 인사 3명, 에너지 전략 담당자 2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분석팀 2명, 총 7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들고 온 쪽은 우리였으니까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는 위치였고 그것은 어떤 기업에게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차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대표단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사막에 공장을 짓고 넘시티에 차량을 공급하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그들은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었죠. 하지만 현대차 본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과도한 환대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한 기술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영업 담당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대차 측 책임자의 인사는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막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제안합니다.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AI와 로봇이 통합된 미래형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 방식의 공장은 사막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온도, 모래먼지, 숙련 인력 부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없는 생산 라인, 자율주행 물류 시스템, AI 기반 품질 관리. 그들이 보여준 것은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인사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공장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합니까? 현대차 측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공장 대비 70%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사러 왔지만 그들은 미래를 팔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사례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마치 SF 영화 같았습니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공장에서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거대한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AI가 품질을 검사하며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되는 공장. 24시간 가동되지만 관리 인력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저 로봇들은 쉬지 않습니다. 모래먼지에도 영향받지 않고 섭씨 5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우디의 가장 큰 약점은 극한 환경과 숙련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를 외국 노동자 수입으로 해결했죠. 하지만 현대차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 시스템을 사우디에 적용하면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은 수소 기술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진 영역이었으니까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통합 밸류체인을 설계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로드맵은 정교했습니다. 수소 생산 플랜트에서 시작해
저장시설, 운송트럭, 충전소, 그리고 최종 사용처인 발전 시스템까지 전체 생태계가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운행 중인 우리 수소 트럭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소 트럭들,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모습, 충전소에서 빠르게 충전하는 장면. 이것은 시범 사업이 아니라 상용화된 현실이었습니다. 연료 전지 시스템도 직접 개발했습니까? 우리 측 에너지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자체 기술입니다. 순간 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우디는 그린 수소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기술, 운송할 시스템, 저장할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우리 기술이 결합된다면 현대차 측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사우디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수소 생태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생산 플랜트, 물류 네트워크, 도시 인프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중동은 세계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사우디 경제 전체의 미래 청사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별도 공간에 모여 급히 논의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사러 왔는데 그들은 시스템을 팔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받은 정보를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쥔 쪽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진 쪽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여기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쪽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정의선 회장과의 면담이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분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격식 없는 태도였지만 그 속에는 확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우디의 비전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정중하지만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공급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우리 대표단이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공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데이터 공유, 기술 협력, 공동 연구 개발,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관계가 아니라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받고 있다는 것을요? 현대차는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기술을 사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파트너가 되려는 것인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권력 이동, 우리는 더 이상 갑이 아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가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로 왔지만 기술 수요자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다음 날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산업부, 에너지부, 왕실 경제고문단이 모두 모인 대규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울 방문 보고를 위한 자리였죠.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보수파로 알려진 한 고위 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있고 미국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한국 기업과 손잡아야 합니까? 회의실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울에서의 브리핑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수소 기술, 통합 시스템, 설계 능력. 하지만 설명이 진행될수록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기술에 종속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다른 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왕실의 자산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겁니까? 그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오일머니로 세계를 움직여왔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기업들이 달려왔고 우리가 주문하면 최고급 제품이 배달됐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기술 종속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까? 에너지부 소속 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술을 배우면 우리를 버립니다. 그분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도 똑같을 겁니다. 사막에 공장 지어주고 기술 다 빼가고 그 다음엔 우리를 실험장으로만 쓸 겁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압니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냥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내부 분석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술 의존도 60% 이상 시 전략적 자율성 감소 우려. 우리가 공장 운영, 수소 시스템, 도시 인프라를 모두 현대차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인사가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투자자여야 합니다. 통제자여야 합니다. 그분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 기업을 다시 검토합시다. 미국 기업도 재평가합시다. 우리 돈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합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지분을 사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는 것. 사우디가 수십 년간 해온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분을 확보한다고 기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루시드를 기억하십니까? 루시드 모터스 이야기를 꺼내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루시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지분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산 지연, 적자 누적, 약속 불이행. 돈으로 공장은 살 수 있지만 제조 시스템은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일 기업들을 보십시오.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도시 통합 플랫폼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강하지만 수소와 에너지 통합은 약합니다.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신뢰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는 제조, 에너지, AI 로봇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 상용화 경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의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왕세자 빈살만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예정에 없던 참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됐습니다. 빈살만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세자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석유로 강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했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를 생존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넘시티는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이후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수소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세자는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대차와 협력하되
조건부로 진행하십시오. 기술 이전 조항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왕세자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가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반대하던 이들도 침묵했습니다. 왕세자의 의지가 분명했으니까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석유로 세워진 이 도시들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그날 밤 작성한 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를 선택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하기로 했다. 협력은 시작됐지만 신뢰는 아직 시험대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시험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막의 첫 삽이 뜨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리야드 북서부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모래밭 위에 깃발들이 펄럭이고 귀빈석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현대차 측이 제출한 최종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공장 설계되는 조립 라인, 작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규모 인력 시설이 포함됩니다. 기숙사, 식당,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설계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력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현대차 측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채용 계획표는 놀라울 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며칠 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분석가로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제 예상을 계속 벗어났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과는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긴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는 대신 넓은 공간에 모듈형 작업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없으면 어떻게 생산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옮깁니다.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최적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현대차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의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공장이었습니다. 몇 주 후 첫 번째 생산 설비가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사막에 내려졌고 그 안에서 최첨단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로봇팔, AI 카메라, 센서 시스템, 자율주행 운반 로봇.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장비들에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AI가 실시간으로 합니다. 부품 운반은요? 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작동합니다. 야간 작업은요? 시스템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노동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공장을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공장은 노동 집약 산업이 아니라 알고리즘 집약 산업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우디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숙련된 제조 인력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석유 산업에 집중해왔고 제조업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수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현대차의 설계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공장,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 이건 우리 약점을 기술로 상쇄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천재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동시에 동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사가 계속되면서 서버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공장에서는 작은 관리실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서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큽니까? 모든 공정 데이터가 여기서 처리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생산을 최적화하고 로봇들을 제어하며 품질을 관리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서버 렉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깜박이는 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장의 심장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공장 외형이 완성됐습니다. 밤에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음과 서버 팬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장인데 소음보다 서버 소리가 더 큽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제조 공장이면서 동시에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대차 측 답변이었습니다.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저는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공장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부품을 실어 나르고 정확한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작동하며 조립을 시작했고 AI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땀 흘려 일해야 할 공장에서 로봇들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노동자 대신 알고리즘이 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시험 가동 끝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전기 SUV 한 대가 생산 라인 끝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마감, 정확한 조립, 오류 없는 품질, 오류율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생산 속도도 점점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축하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내부 반대파 일부도 침묵했습니다. 결과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축하 자리에서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공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동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이 기술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세워진 미래형 공장. 겉보기에는 사우디의 승리 같았습니다. 최첨단 공장을 유치했고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공장의 두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현대차 본사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었고 주요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공장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작성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령 공장의 성공은 우리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존도를 증명한다. 이 공장은 현대차 기술 생태계의 일부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우려는 예상보다 빨리 현실이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야간 교대 시간대였습니다. 새벽 2시 43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공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시 와주십시오. 급히 옷을 입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들이 제자리에서 정지해 있었고 로봇 팔들은 공중에서 멈춘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라인의 모든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관제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갑자기 모든 로봇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현지 엔지니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AI 품질 관리 서버 접속이 안 됩니다. 생산 데이터 동기화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른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부팅할 수 없습니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은 외부 서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한적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약 40%만 현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40%.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60%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울 본사에 연락했습니까?
지금 연락 중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생산 라인은 여전히 정지해 있었고 로봇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의 정적은 사막의 정적보다 무서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아드 본부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위 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복구 작업 중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이 거대한 공장이 갑자기 무력해 보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공장이 한순간에 거대한 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긴급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상으로 리아드 본부와 연결됐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기술 종속을 경고했던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입니다. 한 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고칠 수 없습니다. 현대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인사가 덧붙였습니다. 기술 인질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계약 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현지 독립 운영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공장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제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 본사와 연결됐습니다. 화상회의에 현대차 측 기술팀이 접속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원격으로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빠르게 화면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알고리즘 동기화 오류입니다.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패치를 배포하겠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무력감이었습니다. 시스템 재부팅을 시작합니다. 현대차 측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니터들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봇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지했던 자율주행 로봇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로봇 팔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총 중단 시간 47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47분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차 측과의 통화가 끝나고 관제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요. 리아드와의 화상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구됐다고 들었습니다. 한 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 쓴맛이 더 컸습니다. 47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현대차 본사의 원격 지원으로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47분. 다른 인사가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7분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보면 현지 독립 운영률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인사가 자료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60%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알고리즘과 AI 시스템은 현대차 서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 인질입니다. 강경파 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허락해야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태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것도 봤습니다. 현대차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즉시 연결됐고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으며 47분 만에 복구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대응 체계는 탁월했습니다. 이건 위기이면서 동시에 증명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명이라니요? 그들의 기술력을 증명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를요. 그게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계약 재협상 요구, 기술 이전 가속화, 현지 통제권 확대,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차와의 관계를 끊으면 이 공장은 거대한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로봇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7분이라는 시간.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기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은 알고리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기술은 보이지 않지만 권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날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47분의 교훈, 기술 의존과 기술 신뢰 사이에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배워야 하는가? 오늘의 위기는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더 큰 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47분의 위기 이후 몇 주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은 안정적으로 가동됐고 생산량도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이 계속됐습니다. 기술 종속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고 계약 재협상 요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차 측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소 프로젝트 연동 계획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그 제안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그림이었습니다. 제안서 첫 페이지에는 거대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막 공장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 플랜트, 운송 시스템, 도시 인프라가 하나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통합수소 생태계입니다. 현대차 측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이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공장 내부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소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태양광으로 보완한다는 구조였습니다. 완전한 탄소 제로 공장이 됩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소 트럭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수소 트럭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소 트럭으로 운송하고 그 트럭들은 다시 수소 충전소에서 연료를 보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생산, 운송, 소비가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됩니다. 저는 그 다이어그램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수소 생태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공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소 경제 전체를 시험하고 검증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넘시티 교통 통합 운영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넘시티의 미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 수소버스, 전기택시,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입니다.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한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단순히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관리하는 두뇌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측 도시계획 담당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운영권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핏줄입니다. 그 핏줄을 누가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도시 전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그 권한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수소 전략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넘시티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퍼즐은 이미 절반 이상 맞춰져 있었고 나머지 조각들도 현대차 손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대는 투자자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현대차 측 책임자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우디는 에너지 공급자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도권을 갖습니까? 공동 주도권입니다. 그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수소 생산은 사우디가 주도합니다. 활용 기술은 우리가 주도합니다. 도시 인프라는 함께 설계합니다. 이것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전략 보고서를 급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일방적 종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다. 사우디는 수소를 생산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기술은 현대차가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수소 공급원은 사우디에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는 함께 설계되고 데이터는 공유되며 수익도 분배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우리 측만의 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다른 이가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수소 플랜트 건설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넘시티는 착공 단계에 있었죠. 이 시점에서 현대차와의 협력을 중단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까? 강경파 인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대차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공장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목표는 수소 생태계 전체였고 더 나아가 중동의 미래 도시 표준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은 겁니까? 속았다기보다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을 보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현대차 측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동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수소 협력 제안을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표준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수소 시스템이 구축되며 도시 플랫폼이 설계되는 순간 그것이 사실상의 표준이 됩니다. 후발주자들은 이 표준에 맞춰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표준을 먼저 만든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현대차 측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현대차는 함께 그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스카이라인 너머 건설 중인 넘시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 만드는 미래였습니다. 며칠 후 작성한 전략 분석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차는 시스템을 심고 있었다. 우리는 자동차를 사려 했지만 그들은 생태계를 팔고 있었다.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표준 전쟁이었고 우리는 이미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우리가 현대차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진짜 질문은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글로벌 시장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사우디 현대차 협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수소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긴장했습니다. 자국 전기차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대차가 상당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라 표준 전쟁입니다. 제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전쟁에서는 선점이 전부입니다. 사우디 정부 내부에서도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반의 저항과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략적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차와의 협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 파트너십을 중동 전역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아프리카, 유럽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사우디의 역할도
재정의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석유 수출국에서 에너지 전환의 허브로, 자본만 제공하는 투자자에서 기술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중동의 전통적인 강자에서 미래 산업의 실험장이자 표준 재정자로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한 고위 인사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석유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기술이 우리를 생존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갑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가진 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판은 이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지으면서 생태계를 심었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표준을 만들었으며, 기술을 제공하면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선택한 것인지 선택당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플랜트를 설치했습니다. 중동 건설 붐의 한가운데서 한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나라였습니다. 자본은 중동에 있었고 기술도 유럽과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막 공장이 보였습니다. 최첨단 로봇들이 움직이는, 인간이 거의 필요 없는 그 공장. 50년이 흐른 지금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기술 축적 방식, 위기 대응 능력, 그 과정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빠른 학습과 끊임없는 개선. 한국은 기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을 개선하고 개선한 것을 혁신으로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도로를 깔았지만 2020년대에는 스마트 도시를 설계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를 조립했지만 지금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부품을 수입했지만 현재는 핵심 기술을 수출합니다. 단순 모방에서 시스템 설계자로의 진화. 제가 보고서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무역분쟁. 하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는 문화였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내연기관 기업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현대차는 수소라는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투자했고 회의적일 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사우디 사막에서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DNA입니다. 한 엔지니어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조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루시드가 실패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자본은 있었지만 DNA가 없었습니다. 비전은 화려했지만 기반이 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자동차를 만들며 쌓은 제조 경험, 품질 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능력,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AI, 로봇, 수소 기술을 얹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넘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건설 현장과는 달랐습니다. 드론들이 현장을 측량하고 AI가 설계를 검증하며 로봇들이 자재를 운반했습니다. 이것도 현대차 기술입니까?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건설 자동화 기술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로봇 기술, 자율주행 기술, AI 시스템은 다른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물류, 에너지, 도시 관리. 모든 영역에 그들의 기술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직 계열화가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통합입니다.
하나의 기술이 여러 산업을 관통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조 DNA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능력,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드웨어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둘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야드 본부에서 대규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석유 이후의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 산업 전문가,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원에서 기술로 권력 이동의 역사. 발표를 시작하며 저는 1970년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50년 전, 이것이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청중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가진 쪽이었고 한국은 노동을 제공하는 쪽이었습니다. 명확한 위계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사막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만듭니다.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석유는 고갈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진화합니다. 표준은 장기 지배력을 가집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넘시티에 적용될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은 향후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표준을 장악한 국가가 21세기 중동 교통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만드는데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조 강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좋지만 체급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 제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시스템 설계자이자 표준 제정자이며 미래 산업의 선도자입니다. 슬라이드가 마지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에는 사우디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우디의 에너지 없이 한국의 수소 기술은 규모를 키울 수 없고 한국의 기술 없이 사우디의 미래 전략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한 고위 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생존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위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 자원 수출국에서 기술 동맹의 허브로, 중동의 전통적 강자에서 글로벌 혁신의 실험장으로,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석유로 밝혀진 이 도시가 앞으로는 어떤 에너지로 빛날까요? 제 책상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 건설 현장의 한국 노동자들, 다른 하나는 2020년대 사막 공장의 로봇들. 50년,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동이 기술이 되었고 하청이 파트너십이 되었으며 배우던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석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기술은 우리를 생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파트너로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2년간 석유 산업을 분석해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돈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오일머니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현대차와의 협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과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요. 사막에 세워진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석유 이후 시대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50년 전 우리는 한국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게 미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입니다. 우리는 석유 왕국에서 기술 동맹의 허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제조 DNA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했고 표준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질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 트럭들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넘시티에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중동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이 권력이던 시대에서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진화를 느끼셨나요? 50년 만에 노동 수출국에서 기술 표준 제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